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캠뮤직입니다.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의 상승을 다 토해내면서 결국 3970까지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이 상승할 때 저와 같이 미리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승장에는 적어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상승을 정말 상승장이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감행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는 결국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수를 하심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 등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지점은 절대 저렴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 영상에서도 나스닥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을 공유드렸고, 나스닥과 S&P 500은 어차피 공유되고 있는 기업이 많은지라 나스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약 23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준이라 아마 조금 더 멀티플이 줄긴 했을 텐데 대세 지장을 주지 않으니 그냥 23배라고 하겠습니다. 23배를 기대 수익률로 바꾸면은 이렇게 4.23배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할 경우 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4.23%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식에서 연수익률 4.23%면 큰 것은 아니며 100%의 확률로 4%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이 훨씬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밸류에이션에 넣기 위해서 미국의 10년 리얼 레이트인 1.5% 정도를 여기 4.23%라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차감해주면은 이렇게 2.7%라는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이 2.7%라는 스프레드에 이미 인플레이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스프레드를 과거 수많은 악재가 있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0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 이 스프레드는 여기 4.2%라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인플레이션 부분인 리얼 레이트 1.5%를 빼면서 도출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나스닥의 PE 멀티플의 인버스한 상태입니다. 즉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상승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얼 레이트는 주식처럼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로 잡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PE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PE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스프레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는 당연히 V자 반등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2.7%라는 이 스프레드보다 훨씬 스프레드가 높았습니다. 5% 정도이죠. 이것은 실제로 주가가 정말 많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2022년 때 힘들었고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리얼 레이트가 급 반등한 만큼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점에 물을 타던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도모하실 것이라면은 개개인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 투자를 어차피 할 것이라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기준 없이 계속 물을 타서 비싼 평단가를 잡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내주고 있을 때, 아니면은 적어도 적정 주가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준다면은 그게 훨씬 안전하면서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분할 매수라는 어프로치는 괜찮지만 분할 매수에 대한 기준을 같이 두지 않고 주가 자체 혹은 이러한 차트에 둔다면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전저점까지 왔을 때는 분할 매수가 평단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지경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매매 내역 혹은 월가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보 측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력에서 돌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률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내부자 정보이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유를 드리자면 몇 주 전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을 때 2020년 이후로 이러한 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마지막 불리시한 이메일이고 이제 상승장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숏을 칠 것이라고 하니 두고 봐라라고 적혀있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콜 옵션에 대한 수량 또한 뉴 레코드를 찍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ow quality accuracy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곧 머지않아 팔게 될 주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승장이 나왔을 때 욕을 먹고 구독자가 빠지면서도 꾸준히 속임수 상승이라고 주장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며 저평가 기업을 상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저평가 기업 하나의 비중을 좀 더 늘렸는데 멤버십에 공유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나스닥과 팁스 본드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이 나스닥을 의미하는 QQQ이고 일반 차트는 팁스 본드 ETF인데 QQQ는 일반적으로 팁스 본드 ETF와 흐름을 함께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팁스 본드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나스닥 또한 이렇게 하락하고 반대로 상승하면은 나스닥 또한 상승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면은 팁스 본드 ETF가 금리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사실 QQQ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만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팁스 본드 ETF는 몇 주 전에 이렇게 살짝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QQQ는 그 이상으로 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을 때가 딱 이런 7월 때였고 다시 팁스 본드 ETF가 이렇게 하락하자 나스닥 또한 이렇게 큰 변동성과 함께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머지않아 과거처럼 이렇게 포기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팁스 본드 ETF는 저항선을 들고 내려와 주었는데 만약 이 팁스 본드 ETF가 머지않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스닥은 팁스 본드 ETF의 흐름을 맞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베어 마켓입니다. 베어 마켓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젠가 미국 주식은 상승 궤도로 이어날 것이라는 뻔한 분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베어 마켓이라는 주식시장 속에서 주가가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가 되었을 때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상승장을 최대한 즐길 수가 있는데 베어 마켓인 상태에서 그것도 밸류에이션상 나스닥은 2010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 S&P 500은 2007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인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현금을 다 소진시켜버린다면 결국 나중에 진짜 하락이 왔을 때는 회복하기만을 학수고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주가의 흐름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멤버십 분들 상으로 가장 먼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